네, 안녕하십니까. 자, 테슬라 3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었고요. 발표한 후에 어, 이제 하락을 많이 했는데요. 어, 발표를 한 딱 그 시점에서는 이렇게 쭉 올랐다가 거기서부터 쭉 밀리는 이런 지금 현상이 나타났고요. 한번 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테슬라 인도량이 이제 향후에 이제 위축될 전망에 주가가 5% 하락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3분기 46만 대 생산. 그다음에 이제 49만 대 인도. 어, 아니죠. 이거 작년 3분기죠. 예. 대략 44만 대 생산, 그다음에 인도량이 49만 대. 이게 이제 5만 대 차이가 나는데요. 예. 그러니까 생산량을 44만 대 했는데 인도를 49만 대 할 수는 없죠. 예. 그 이전에 재고 부분이 있었나 봐요. 예. 5만 대의 재고 부분이 있었다. 그 지난 2분기에 그 5만 대까지 차이 났었나 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근데 재고량이 정말 많았다. 예. 그래서 이제까지 분기당 분기 보고에서 생산량보다 인도량이 더 이렇게 많았던 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예. 예전에 한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이 차이가 좀 꽤 많이 납니다. 음. 자,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재고 관리를 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그러니까 분기당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이제 이 향후의 위축 전망에 주가가 내렸다. 근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예, 이제 보조금이 사라지니까, 어, 그 보조금 사라지기 전에 사람들이 3분기에 이 차를 미리 좀 많이 사야겠다. 그래서 그 4분기 수요가 좀 땡겨져 와서 어 이제 미리 구매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주가 이 그래프로 치면은 최고 피크를 친 거죠. 예. 그래서 다음 4분기에 이번 3분기보다 더 많이 팔 가능성은 적고 실적 또한 더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은 적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다음 분기가 이번 분기보다 어, 뭐 인도량이나 실적이 이렇게 떨어질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은 뻔할 뻔짜고, 예. 근데 이거는 아마 초등학생들도 미리 예측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어, 그런데 이제 주가에 보면은 그런 상황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인도량 발표 전에 이렇게 주가가 쭉쭉 올랐잖아요. 예. 어, 인도량 발표하고 주가가 딱 튀었는데 제가 이때 이제 노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여기 전 고점이 488이었는데 예,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479니까 한 480까지 가고 거기서 좀만 더 올라갔으면은 신고가가 나서 이제 노래를 해드릴 뻔했는데
저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분기, 그러니까 이번 분기가 최고다. 그리고 다음 분기부터는 이번 분기 이상 더 인도량이 많거나 뭐 돈을 더 벌거나 뭐 실적이 좋아지거나 그럴 일이 가능성이 적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미리 우리가 다 알고 있었고, 새삼스럽지 않은 일인데, 몇 대 팔았나? 이거 확인하고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 49만 대가 넘는다는 것은 정말 많이 판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뭐 컨센서스가 보통 한 47만 대 그 정도였다고 하는데 47만 대를 팔건 48만 대를 팔건 그러니까 만약에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40한 5만 대, 6만 대, 5만 대 팔았다. 그러면 많이 못 팔았네 하면서 떨어졌을 것이고 이렇게 많이 팔았네? 그러면 더 이상 더 많이 팔 것도 없구나 하면서 떨어지고 어쨌든 떨어질 일이었다는 것이죠.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런 반응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 수준도 이제 좀 이게 뭐냐면 그 무슨 어떤 빅 이벤트가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이 저항선을 인위적으로 매수해 갖고 뚫어 놨고 그래서 이제 수급에 의한 이제 이렇게 그 상승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이제 이 로보택시 런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시장의 어떤 세상의 호응이 반응이 좋았고 와 진짜 앞으로 이제 택시들은 다 사라지고 테슬라 택시로 다 이제 도로에 꽉꽉 차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더라면은 훨씬 더 좀 설득력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머스크 CEO가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저항선을 뚫어놨기 때문에 그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별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온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니에요. 기억이 나는 게 과거에 이제 금리를 올려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려서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발생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또 떨어질 거다 그랬는데 주가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냐? 최고 금리를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올릴 금리가 없다는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이제 그런 쪽으로 움직이죠. 뭔가가 이렇게 최고를 쳤다. 그 이후에 이제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보통 뭐 미래 6개월 앞을 내다본다고 하는데, 더 이상 올릴 금리는 없어? 이런 거죠. 근데 금리 올렸으니까 아이고 이제 시장에 돈이 마르겠구나 안 좋겠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올릴 금리는 없다. 그럼 이게 최고의 고통을 받은 거다.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다. 이제부터는 오를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경기 뭐 아주 막 이때도 이제 차도 잘 팔리고 뭐도 막 좋고 막 좋았는데 이것보다 더 나아질 일은 없다. 왜냐하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졌고 이제 파월 의장도 그때 이제 앞으로 긴축하겠다 막 그러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질 여지가 있다면 주가가 오르는데 여기가 최고치다, 피크다. 그러면은
예. 최고로 차를 잘 팔았어도 앞으로 더 잘 팔겠지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상황은 우리가 이제 처음 맞이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이 보조금이 사라지는 상황. 과연 보조금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자동차 구매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정말 뭐 일론 머스크 말처럼 테슬라 자동차는 좋으니까 보조금 사라지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이 잘 팔릴 거다. 그렇게 될 건지 차라리 보조금 사라지는 게 낫겠다.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 있잖아요. 뭐 현대 아이오닉 5나 뭐 렉서스 뭐 전기차나 다른 뭐 BMW 전기차 뭐 중국산 뭐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 보조금이 미국에서 사라져서 이제 미국 시장 내에 이제 어떤 충격이 있을지가 약간 가늠이 안 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보조금이 사라지니까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자들이 좀 줄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지금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4분기에 봤더니 보조금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제 49만 대인데 한 48만 대 팔린다. 이러면은 오 대단한데? 이제 뭐 또 괜찮을 수도 있고요. 근데 뭐 49만 대에서 갑자기 39만 대로 뚝 떨어진다. 예.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뭐 내년에도 계속 보조금이 없고 내후년에도 보조금이 없으니까요. 이제부터는 계속 보조금이 없으니까 이 보조금이 사라진 세상에 이제 테슬라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암담한 거죠. 왜냐면 이제 회사가 역성장을 하게 되고 잘못하면은 손실을 보게 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까딱했으면 손실 볼 뻔했었거든요. 그 EV 그 레귤러터리 뭐 크레딧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 크레딧 판매가 아주 많이 줄어서 그걸로 한 뭐 1조, 2조 막 그렇게 벌었었는데 그 크레딧 판매가 줄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보면은 이제 각 그 기업들이 회사 차량 판매 라인업에 다 전기차들을 이제 넣고 있기 때문에 또 전기차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확장 중이거든요. 올해 그 상당히 좀 인상적인 게 이 전기차를 사람들이 구매를 이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가 예전에 뭐 15% 정도였다면 이제 20%대를 넘어서 이제 막 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회사들도 이제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서 팔고 있기 때문에 그 EV 크레딧이 그걸로 얻는 수익이 거의 없어질 정도까지 갈 수가 있고 이번 분기 실적에 보면은 좀 나타날 것 같은데 EV 크레딧이 그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분기에 가서 이렇게 차량 판매가 갑자기 한 10만 대 뚝 떨어진다. 이제 그럴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리스크를 느끼고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최고치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좀 어렵다 하면서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수익 실현하자. 뭐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상황이 좀 미리 나타날 수도 있었지만 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은 정배열이 된 상태에서 이게 피레침 음봉이라고 이게 큰 거래량을 동반한 이 큰 음봉이 이렇게 땅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고점이 아닐까 이런 신호일 수 있다. 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좀 잘 지켜봐야 된다. 작년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급등을 쭉 하다가 이 큰 음봉이 11%짜리 네, 굉장히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딱 나타나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고점 신호 여기 보시면 이럴 때 보면은 마이너스 8.97%짜리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자, 이렇게 되죠. 대량 거래량이 나온 이 음봉을 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또 뭐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항상 대량 거래량의 봉은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음봉 크게 나오면서 대량 거래량 나왔는데 이 음봉을 더 이상 이 하향 돌파를 못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바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큰 음봉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가 이제 바닥이 되는 거죠. 고점에서는 이 음봉의 이제 이 시작점 여기를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돌파를 다시 해버려야겠죠. 양봉으로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이렇게 돌파를 하면은 더 갈 수 있고. 근데 더 가도 이제 이격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물론 주가는 뭐 이격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 추종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냥 여기서 이제 조정다운 조정 없이 또 그냥 가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진짜 이제 이격도가 정말 커지게 되고, 좀 이렇게 그런 이제 정말 큰 이제 상승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쓱 조정을 좀 한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2주 후에 그 실적 발표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 때는 실적이 기대가 돼야 되는데 요런 상황을 한번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는 아무 기대가 안 돼요. 뭐 어차피 뭐 실적 잘 나올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 4분기 이 다음 분기부터 다 나빠질 거란 말이죠. 인도량도 줄어들고 실적도 줄어들고 그런 4분기를 앞두고 또 내년 1분기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내년이 바로 이제 역성장의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막으려면 테슬라 측에서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사라진 미국 시장에 저가형 모델 Y를 빨리 이번 10월달 안에 이제 이렇게 선보이고 판매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빨리 안 하고 뭐 11월, 12월로 이렇게 막 계속 넘긴다. 그러면 4분기는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보조금 사라진 상황에서 저렴한 모델 Y로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하면은 이게 히트작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회사가 좀 이렇게 럭셔리 모델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진이 많이 남는데 저렴한 버전 내놔갖고 그걸로 돈을 벌면은 마진이 별로 남지가 않아요. 마치 이 제네시스를 많이 팔아야지 현대가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캐스퍼를 주문량이 엄청 밀려 있거든요. 이 캐스퍼를 지금 주문하는 분은 뭐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생산량은 늘리질 않아요. 인기가 좋아도. 왜냐면 마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생산량 보니까 모델 3하고 Y가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한 11,000대 정도 되던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이버 트럭이 정말 마진이 별로 많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량이 많아도 사이버 트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공장 같은 걸 짓질 않잖아요. 일부러 팔아봤자 마진이 별로 안 남으니까. 근데 고가의 차량인데 마진이 안 남는다는 것은 재료비가 너무 많이 산정되었다는 거죠.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고가 차량은 마진이 많이 남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테슬라는 이
보조금이 사라진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됐고 그 첫 번째 시험대가 4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외의 나라들, 뭐 유럽, 중국 이런 데도 보면은 그래도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다.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나름 선방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다양한 전기차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될 것이고 경쟁자들에게 좀 그 자기들의 어떤 점유율을 조금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4분기에 이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 이 반응이 만약에 격하게 나온다. 그래갖고 이 49만 대에서 한 39만 대로 뚝 떨어져 버린다. 예. 뭐 심지어는 뭐 38만 대까지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좀 암담하죠. 그래서 빨리 저렴한 모델 Y로 이제 방어를 해줘야 된다. 근데 회사 이 구조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좀 안 좋아요. 방향성이. 예. 아니면 이제 공장을 하나 더 짓던가 뭐 그래야 되는데 회사가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공장 밖에 줄을 쫙 서 있어야 되거든요. 히트작을 내놔야 된다. 물론 이제 뭐 3만 불 언더짜리 막 그런 거 이제 내놓고 대량 생산하고 하면 좋겠는데 별로 회사에서 대량 생산을 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가형 자동차 뭐 많이 팔아봐야 만들어서 배송하기 힘들기만 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로보택시도 내년에 나온다는데 뭐 좀 소량 생산하겠고 지금 이게 대기하고 있는 호재들이 다 소량이에요. 그러니까 로보택시도 그렇고 뭐 로버트도 뭐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고 나와도 뭐 소량 판매할 것이고 그러니까 매출에 의미 있는 어떤 진전을 보이려면은 모델 3하고 Y 이쪽이 이제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뭐 분기당 막 몇십 프로씩 이렇게 매출의 상승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는 그런 건 좀 기대하기 어렵고 그냥 그때그때 어떤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 자체의 가치 있죠. 매출의 상승, 마진의 상승, EPS라고 하죠. 그런 거에 그런 어떤 이제 엔비디아처럼 매출이 쭉쭉 늘어나면서 막 순이익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나면서 분기당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그 뭐 대통령 선거다. 여기는 일론 머스크 CEO의 매수다. 뭐 이런 어떤 이슈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트레이더들 있죠. 이 트레이더들 세력들의 놀이터가 돼버렸다. 요번에 이제 그 트레이더들을 한번 혼내주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은 성장성이 있는 종목에 매수를 해요. 그래서 전기차를 이제 초반에 이제 만들어서 적자 보다가 흑자가 되면서 전기차가 세상에 이제 한번 이제 바람이 불었죠. 그럴 때 이제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테슬라가 이제 뭐 초창기 회사도 아니고 뭐 아직 뭐 성장 여력이 있긴 있지만 이 전기차 쪽이 지금 뭐 앞으로 더 여력이 있긴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뭐랄까 새롭거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성숙 단계로 이제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성숙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선 성장성이 둔화가 돼요. 그리고 테슬라 쪽에서도 뭐 그렇게 뭐
전기차를 많이 팔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꾸 막 "우리는 AI 회사다." 예. 근데 이 AI 회사라고 표방하는 건 좋은데 당장의 매출이 필요하거든요. 예. 가령 FSD를 다른 회사에 팔아서 그걸로 돈을 벌고 있다든가. 예. 그래서 이제 점점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다른 회사 또 다른 회사들 막 이렇게 FSD 사가려고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충전 막 그런 것도 이제 개방을 했지만 그걸로 뭐 수익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건 좋은데 뭐 AI 회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좋은데 이걸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부에 이렇게 수익이 매출이 와야 되는데 로봇도 개발하는 건 좋은데 이게 좀 한참 걸린다는 말이죠. 예. 자, 그래서 나중에 로봇도 많이 팔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또 FSD도 이제 뭐 팔고 로봇 택시도 뭐 미국 전 이제 이 나라 도시들에 막 뭐 100만 대, 아니 300만 대, 400만 대 이렇게 막 전 도시에 깔아 놓고 미국의 이 택시 산업을 테슬라가 다 먹어버린다.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현재 시점부터 이제 앞으로 간극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음. 자, 사실 주가를 보면은요. 테슬라가 이 매출이 둔화되기 시작된 게 여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나 뭐 지금이나 뭐 그냥 40만 대에서 뭐 이렇게 50만 대 사이 여기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지금 한 3년 돼 가죠. 3년 돼 가는데 회사가 40만 대 팔던 회사가 이게 한 지금쯤이면은 3년 정도 되면은 60만 대 정도는 예, 넘어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비등비등해요. 음. 그래서 이게 근데 인제 뭐냐면 회사가 인제 계속해서 어떤 미래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 같은 것도 인제 런칭하고 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가긴 가요. 예. 가긴 가는데 폭발적으로 어떻게 뭐 가지는 않는다. 음.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200 불대에서 좀 400 불대. 예. 3년 동안 이제 100% 정도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금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자, 그래서 인제 앞으로 인제 테슬라가 여기서 뭔가 한번 점프를 해야 되는데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야 돼요. 뭐가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 3년 뒤가 아니라 당장, 예, 당장 지금 다음 분기, 그다음 분기 매출을 이렇게 늘려줘야지. 안 그러면은 까딱 잘못하면 조금만 어떤 악재가 들어와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이제 주가 상승했을 때 거기에 거품이 끼어 있나.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 그래요. 이 상승이 완전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문에 거품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까지의 상승을 보면은 뭐 때문에 올라온 거지? 예, 뭐 로보택시 발표하고 나도 그다음에 떨어졌잖아요. 음. 근데 테슬라 주가가 참 신기한 게 뭐 특별한 무슨 뭐 이렇게 매출의 증가나 뭐 그런 것도 없이도 이런저런 이슈 가지고도 잘 올라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렇게 가치를 산정해서 막 그렇게 매매를 하는 종목이 아니라 그냥 올렸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예, 그냥 트레이딩을 하는 그냥 트레이딩의 장이다. 네. 천천히 이제 가치가 증가하긴 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예, 그래도 천천히라도 계속 이렇게 밀고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다. 음.
자, 문제는 이제 시간이죠. 뭘 개발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걸 얼마나 빨리 이제 해낼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저렴한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가 어떤 고민을 해서 그 결과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승부수가 될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